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빗금친 구름대 우문으로 변해서 하락 중이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주가 캔들 모두 구름대 아래에서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락 중입니다. 하늘색 후행 스팬도 주가 아래에서 하락이고 하락세가 매우 강한데 좀 이격이 있어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반등이 나와야 나오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며칠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 캔들 차트 월봉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캔들 차트 월봉 보니까 지금 8월 달에 5월선이 깨졌어요. 그래서 까만색이 5월선인데 5월선이 휘었어요. 5월선이 휘면 이게 지금 사실 조정이 들어온 겁니다. 중기 조정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보통 4개월은 조정이 나옵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지금 2개월째 조정이니까 앞으로 9월, 10월, 11월까지는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지금 파란색 60월선을 깼는데 60월선을 깨면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상당히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얘기고 지금처럼 상승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120월선 고동색이죠. 여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경우냐면 2008년 미국 금융위기 그때 121선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고동색. 그리고 IMF 그때 121선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닷컴버블 붕괴에서는 60월선밖에 조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황이 사실 녹록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20월선까지 조정이 예약되어 있는데 5만원 선인데 5만원 선까지 조정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정도쯤 되면 뭔가 이름이 붙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하락에 뭔가 이름이 붙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까만색이 5월선인데 5월선이 지금 삼봉 모양하고 무너졌어요. 무너졌고 지금 20주선이죠. 까만색이 5주선이고 빨간색이 20주선인데 20주선 무너뜨렸고 20주선도 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하락세가 세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들고 계신 분은 반등을 기다리는 거고 매수하실 분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적어도 5일선을 회복해야 돼요. 삼성전자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니까 지금 반등을 한번 주긴 했어요. 블랙먼데이 이후 60일선 파란색이 61선인데 61선까지 반등 주고 떨어졌는데 지금은 오늘은 지금 거래가 많이 나왔네요. 이 거래가 많이 나오면 사실 하락할 때는 거래 피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락 파동의 저점입니다. 그래서 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캔들이 까만색 5일선 위로 올라서야 뭐 반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매수하실 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5일선 회복할 때까지 까만색이 5일선인데 5일선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다. 뭐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지표를 볼게요. 삼성전자 지표 보니까 LRS는 지금 한껏 밑으로 내려와서 속도도 많이 줄었어요. R스퀘어드가 고점이거든요. 고점에서 사실 꺾이면서 LRS가 반등을 하면 이게 반등이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R스퀘어드가 계속 횡보하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으니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시고 5일선 까만색 5일선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RSI는 과매도권에서 다시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가 줄다가 오늘 멈췄어요. 그러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게 한번 하락하고 반등하는 척 하다가 재차 한번 하락하거든요. 재차 한번 하락할 여지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토캐스틱을 보면 지금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데드크로스 상태고 이게 완전히 에너지가 죽었습니다. 에너지가 죽었고 그렇지만 오늘 골든크로스는 만들었어요. 단기가. 그래서 반등을 시도할 것 같은데 내일 또 매물로 찍어 누르면 안 되는 거죠. 내일 결국은 외국인이 키를 들고 있는데 외국인이 안 파는 순간 이제 반등은 나올 거예요. 외국인이 아직 덜 파는 것 같은데 오늘 많이 팔았으니까 모르죠. 내일부터 당장 안 팔 수도 있죠.
지금 보면 외국인이 한번 사서 떨어뜨렸고 반등시킨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매물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코스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 증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현금화가 가장 쉬운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금 현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현금을 빼내고 있고 그만큼 뭔가 일이 있긴 있는 거예요. 일이 없이 그냥 뭐 그냥 뽑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섣불리 뭐 외국인이 그만 팔 때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말할 것도 없이 사실 이게 반등 목표치가 반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반등 목표치는 21선 정도입니다. 21선 정도고 72,000원 정도인데 그것도 이게 지금 5일선을 회복하는 게 좋아요. 5일선을 회복해서 그 다음에 한번 노려보는 게 좋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접근을 안 하는 게 좋다. 뭐 급반등을 노려가지고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5일선 위로 캔들이 완전히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일목균형표 보니까 빗금친 구름대 하락하고 있어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그리고 주가 캔들도 구름대 아래에서 역별된 상태로 하락하고 있고 사실 SK하이닉스는 한번 반등은 했어요. 전환선 위로 캔들을 올려놨다가 다시 한번 지금 개파락하면서 하락했는데 꼬리 달아서 뭐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더 오히려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외국인이 장중에 실컷 팔아놓고 내일 또 팔려고 올려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보면 5월선 휘었어요. 5월선 휘었고 지금 10월선까지 훼손된 상태거든요. 이게 SK하이닉스가 반등이 언제 나오느냐. 지금 기존의 패턴을 보면 지금 21선, 20월선이죠. 21선이 아니고 14만원대인데 20월선 근처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꼬리를 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2만원 선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이 그렇죠. 12만원 선, 12만 5천원 선까지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반등한다는 게 아니고 아직은 하락세니까.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까만색이 5주선인데 5주선이 20주선 깼어요. 20주선이 아직 하락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5주선 아래 캔들이 있으니까 뭐 하락세입니다.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에서는 사실 5일선 회복해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때 반등 목표치는 21선밖에 안 됐었거든요. 200일선이나. 그래서 반등 목표치 채우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내려왔고 그러면 재차 또 반등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는 좀 나왔어요. 거래는 나와서 바닥을 잡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여전히 관점은 똑같아요. 5일선 회복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 LRS를 볼게요. LRS를 보면 LRS가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R스퀘어도 떨어지다가 떨어지면서 반등을 했는데 이게 R스퀘어가 중간에 멈춰버렸네요. 멈추면서 LRS도 멈춰버렸어요. 반등이 끝난 거죠. 뭐 이게 보고서의 힘인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지표라는 게 수급을 이기지 못합니다. 외국인이 파는데 장사 없죠. RSI도 지금 골든크로스 만든다 다시 꺾였거든요. MACD 오실레이터도 양이 자라야 되는데 죽었거든요. 그래서 급변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조심하긴 해야 돼요. SK하이닉스 지표 다시 스토캐스틱 보면 에너지가 약하긴 했어요. 약했는데 지금 단기하고 중기하고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반등하려고 하다가 이제 한 방 맞은 거죠. 그래서 지금 낮은 위치에서 깨졌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위태로운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섣불리 지금 접근하는 건 좋지 않다. 지금 보면 외국인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뜨렸고 반등시킨 다음에 재차 팔았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만큼 현금화하기가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현금화하기 쉬운 종목은 아니라서 그만큼 매도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 절반 정도는 안 되지만 그 정도는 매도가 나왔어요. 절반 못 미치게 아무튼 매도가 나왔고 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매수 타점은 남기고 내려온 거예요. 여기 지금으로서는
5일선 회복하고 17만, 여기를 17만 1,000원, 17만 1,000원을 돌파하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밀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태긴 해요. 지금 꼬리 달고 내려오겠지만 전저점 여기 15만 1,000원인데 여기 다시 15만 1,000원 여기 다시 이탈하면 좀 비중을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리포트가 뭐 최악일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 개별적인 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코스피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 증시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최대한 지금 외국인이 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개인들이 받아줄 만한 종목을 매도해가지고 지금 현금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종목을 통해서 이만한 현금을 빼기는 힘들 거예요. 한미반도체 볼게요.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같은 거를 통해서는 현금을 못 뽑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그만큼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미반도체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뒤꿈치 흐름이 하락하고 있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주가 캔들 역배열되어 있고 하락세입니다. 이게 외국인이 뭐 매도를 하고 있긴 한데 여기를 통해서 외국인이 현금을 뽑아내기는 힘들어요. 뭐 하루에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0억 이상 뽑아내기 힘듭니다. 한미반도체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똑같아요. 모양은 SK 하이닉스랑 똑같기 때문에 말할 게 없어요. 까만색이 5월선인데 5월선이 깨졌고 10월선까지 깨졌고 5월선이 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 보유는 어려운 종목이고 주봉도 보면 까만색이 5주선인데 5주선이 20주선 깼어요. 그리고 5주선 아래 캔들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안 나와요. 이게 그렇죠. 이런 종목을 통해서 외국인이 현금 뽑기는 힘들어요. 거래도 안 나와서. 지금 오늘 제법 하락했는데도 거래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걸 받아주겠습니까? 패대기 치는데. 복원력이 보장이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삼성전자는 수십 년간 경험을 통해서 복원력을 증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싼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싸다고 보고 계속 사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금 현금을 뽑고 있는 거죠. 아무튼 한미반도체도 나름대로 외국인들이 뽑고 있긴 해요. RRS가 올라가려다가 꺾였어요. SK 하이닉스랑 똑같아요. 이게 안 좋아요. 올라가려다가 꺾이는 게. MACD 오실레이터 음이 다 줄었는데 다시 늘어나게 생겼어요. 스토캐스틱도 원래 에너지가 약하긴 했어요. 반등하려다가 지금 다시 꺾이는 모양. 지금 보면 외국인이 별로 이렇게 사진 않고 팔고 있는 모양으로 보이죠. 근데 뭐 이렇게 여기서 현금 회수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 SK하이닉스랑 비슷해요. 한미반도체는 저는 뭐 반등이 예전부터 반등하기 어렵다 이렇게 봤거든요. 종목 자체가 복원력이 없으니까 중소기업이잖아요. 어쨌든 차트대로만 하면 10만 3천 원 돌파하면 뭐 매수는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단기로. 그렇지만 이전에는 매수는 못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지받고 올라온 92,000원 92,000원 갔다 왔어요. 이거 꼬리로 올라온 거지. 92,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비중 좀 줄이는 게 맞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껴서 하락하고 있고 아무튼 현금을 열심히 출금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유는 우리는 모르죠. 외국인의 큰 뜻은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1, 2년 지나서 밝혀질 수 있겠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